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특수구문에서 이제 도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이 도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주어와 동사의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현상을 도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의 경우도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보통 영문법에서 도치라고 얘기하는 건 의문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문장의 형태를 도치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은 의문문이 아닌데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 자, 근데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냐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의문문이라면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꾸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문장 마지막에 의문부호를 이용해서 얘가 의문문인 걸 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치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문은 말 그대로 의문문이라는 이유가 있기에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건데, 의문문이 아님에도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뀐다면 거기에 따른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문장의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부호를 이용해서 얘가 의문문이라는 걸 표시해 주잖아요. 이 도치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는 그 이유가 문장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 이 도치라는 게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 도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 도치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도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문장을 도치함으로 인해서 출제자가 그걸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자 도치를 출제에 반영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자, 일단 도치를 출제자가 시험 문제에 반영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말 그대로 뭐냐면 도치의 이유입니다. 자, 날씨도 좋은데 우리 기분도 좋은데, 자, 도치는 한번 하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도치하지 않죠? 그래서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각각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도치하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도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출제자 의도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가정법 같은 경우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꾸기는 하는데, 문제는 동사 뒤에 따라 나왔던 부정어가 같이 딸려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각각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도치하는가. 자, 그리고 도치라는 게 말 그대로 주어와 동사의 자리 바꿈이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수일치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문장이 도치가 일어난 문장이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 도치가 일어난 상태를 우리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문장에 누가 주어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는 수일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도치시킴으로써 주어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를 파악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수일치이기 때문에 결국 출제자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도치라는 개념을 문제 출제에 반영한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도치에서 출제가 반영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장 시작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얘네가 문두에 쓰이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얘가 문두에 쓰인 건 맞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문장 시작으로 이동해서 문장 시작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도치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먼저 짚어봤을 때, 자, never나 seldom이나 hardly 또는 scarcely 이런 애들, 대표적으로 얘네들만 좀 놓고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빈도부사예요. 자, 빈도부사라면 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자,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 또는 일반 동사의 앞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서 조동사나 비동사 뒤 또는 일반 동사의 앞에 있어야 될 애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문장 시작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 도치를 일으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only인데요. 자, 이 only가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only가 어째서 부정어의 의미로 취급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only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오직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 only you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직 너만.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장에서는 그렇다 아니다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오직 너만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너 말고 다른 대상은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nly가 부정의 의미로서 취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only가 갖는 기능 중에서는요, 문장의 어떤 대상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 only는 부사지만, 자, 이 강조의 기능으로 쓰이는 only는 그 품사에 상관없이 강조할 대상에 누구에든지 앞에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직 그 남자만이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선생님 only가 문장 시작에 있는데 어째서 문장이 도치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only가 이 주어인 he를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건지, 아니면 문장의 어딘가 다른 위치에 있었던 only가 강조되면서 문장 시작으로 이동을 했는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얘가 이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거라면 얘는 이동한 게 아니니까 도치를 일으킬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문장의 어딘가 다른 위치에 있던 only였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면 이 문장은 도치가 되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면 결국 얘가 이동했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only의 경우는 only 뒤에, 자, 부사 또는 부사구, 부사절. 자, 꼭 구나 절이 아니어도 돼요. 한 단어의 부사여도 상관없고, 부사구가 되어도 좋고, 부사절이 되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nly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뒤에 부사 성분을 동반했을 때, 아, 얘가 문장 시작으로 이동한 거니까 주어 동사를 도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only 뒤에는요, 별도의 부사 성분이 동반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문장 시작으로 이동한 부정어다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은 도치되지 않은 이 형태가 올바른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는 예문 not until 같은 경우, 뭐 독해에서는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 동사하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서 배우셨냐면 과거 완료 시제 배울 때 배웠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not은 원래 이 주절에 있던 not이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문장은 she didn't decide, 이 정도의 형태의 동사였는데 여기에 있던 not이 문장 시작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서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did she decide가 됐어야 맞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도치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도치의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원래 자리가 여기였던 부정어가 문장 시작으로 이동했으니까, 자, 원래 자리에 있던 애가 아니라 얘가 문장 시작으로 이동한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 동사를 도치하는 건데 지금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치를 안 했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 never는 빈도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 어떻게 됐겠습니까? I never saw, 이런 식으로 가는 문장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정어인 never, 빈도부사가 문장의 시작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어와 동사의 도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다만 여기 동사가 일반 동사죠. 자, 일반 동사는 바로 주어 앞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동사 need의 힘을 빌려서, 자, 주어 동사를 도치하고 동사는 원형으로 써주는 형태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정어 강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도치에서의 도치 방법은요,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도치하시면 돼요. 자,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문장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쓰였다면 바로 주어랑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주어 동사 자리 바꿈할 때는, 자, 의문문을 만드는 경우에 조동사 do, does, did를 이용해서 주어 동사의 자리 바꿈 형태를 만들죠. 그래서 의문문을 만드는 형태로 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seldom도 빈도부사죠. 그러니까 원래 비동사 뒤에 있었어야 될, 즉 원래 문장이었다면 there were seldom more than 10 students, 이런 문장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빈도부사 자리에 있던 이 부정의 의미를 갖는 seldom이 문장 시작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가 1형식에서 배웠던 there is there란 문장이잖아요. there is there란 문장에서 there는 분명히 주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거나
또는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꿔야 되는 도치 구문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 there가 주어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here와 동사를 자리 바꿈한 형태를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접속사에서 배웠던 등위 상관 접속사. 자, not only but also 부분에서 또는 neither A nor B에서 자, 각각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not only 뒤에서, 그리고 neither와 nor에서는 nor 이후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두의 쓰이면이 아니라 문장의 시작으로 이동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껏 이 문장을 설명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동했다. 원래 자리가 원래 빈도부사니까 비동사 뒤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문장 시작으로 이동했다. 이런 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이동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얘가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알아야만 얘가 이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얘네들이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데 얘가 문장 시작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고, 그때 도치하는 방법은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도치하는 것이다. 자, 이걸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제 하나 보시면요. 자, 지금 only가 문장 시작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얘가 원래 자리가 저기였는지 아니면 문장 시작으로 이동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지금 자, when이 이끄는 분사구문이죠. 자, 우리 분사구문에서 배웠다시피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략이 되긴 하지만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과 동일할 때는 이렇게 접속사를 남겨두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부사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only 뒤에 부사구가 따라붙은 형태가 됐으니까 저 only는 원래부터 저 자리에 있었던 애가 아니라 문장 어딘가에 있던 애가 문장 시작으로 이동한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빈칸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의 문장이 나타나야 올바른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문장의 형태 찾아보니까요. 자, 지금 C와 D가 일단 후보입니다. 그렇죠? 자, A와 B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의 어순을 그대로 지키고 있죠. deliver가 배달하다, 전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니까. 자, 그러면 일단 C하고 D는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형태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자, 이 부분이죠. 자, have delivered, have pp의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자, have pp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그렇죠. 얘는 능동태입니다. 자, 그런데 be delivered가 되면요.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가 되죠. 자, 그럼 결국 주어 동사가 도치된 것까진 좋은데 최종적으로는 이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최종적인 정답을 갈라내는 기준이 되죠. 자, 근데 빈칸 뒤에 보니까 into the world 전치사구가 지금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전치사구는요. 그 기능이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든 부사가 되든 둘 중에 어느 쪽이 되더라도 목적어 역할은 못 해주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도치된 형태인데 태는 수동태여야 한다. 자, 이게 결론이죠. 자, 따라서 D는 올바른 정답이 될 수 없고 C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건 only 이후에 이렇게 부사 성분이 동반되었을 때 얘가 강조된 부정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도치되는 형태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동사가 쓰이니까 조동사와 그리고 주어가 자리 바꿈하는 의문문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so와 neither가 문장 시작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도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이 so하고 neither는요. 우리가 앞서 등의 접속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배웠었는데, 자, 이 so하고 neither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to하고 either예요. 그래서 so하고 to, 그 다음에 자, neither와 either.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다 뜻이 또한, 역시 이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소위 얘기하는 맞장구 치는 표현인데, 차이가 있다면 일단 가로 방향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긍정문에 쓰는 애들이에요. 긍정문에서 또한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애고, 자, 그리고 either와 neither는 부정문에서 사용하는 또한 역시라는 의미고요. 자, 세로 방향으로 봤을 때 얘네 둘은 뭐냐면 문장 시작에 자, 얘네 둘은 뭐냐면 문장의 마지막에 쓰인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neither라는 애는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I don't want to go swimming.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수영하러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I don't want to. 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또한, 역시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부정문이잖아요. 부정문에서 문장 마지막에 또한 역시를 쓴다면, 그렇죠. either가 올바른 형태가 되겠죠? 자, 원래 자리가 이렇게 문장 마지막이었던 애예요. 자, 근데 이 either가 이 not과 결합하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그렇죠. neither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neither는 문장 시작에 쓰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not과 either가 결합하면서 문장 마지막에 있던 either가 neither로 변신해서 어디로 가요? 문장 시작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결국 부정어가 문장 시작으로 이동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so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이걸 단순히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나도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나도 그렇다 표현에서는 이렇게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so는 긍정문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 자, neither는 부정문에 대해서 나도 그러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o 또는 neither가 이렇게 문장 시작에 나오면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데, 자, 아래 예제 143번 보시면요. 자, 얘가 등위 접속사죠. 자, no structure can stand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문장이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그렇죠. 부정문이죠. 자, 그런데 등위 접속사 and은 순접이잖아요. 자, 순접이니까 이 뒤에도 그러하지 않다. 부정의 의미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긍정의 의미가 되는 A번은 답에서 제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B번을 보시면, 자, either는 또한 역시의 뜻을 가지긴 하는데 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B번도 잘못된 형태다. 그럼 후보가 되는 건 결국 C하고 D인데, 자, 아까 보셨지만 문장 마지막에 있던 either가 여기 있는 not과 결합되면서 neith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neither가 쓰인 문장 이후에는요, 부정어가 또 등장하면 부정의 의미가 중복되잖아요. 자, 그런데 C번 같은 경우는, 자, neither가 문장 시작으로 나온 것도 좋고, 자, 그리고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이루어진 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자, 부정어가 중복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따라서 자, D번이 올바른 답이 된다. 자, 그래서 자, 그 어떠한 구조물도 또는 건물도 탄탄한 기반 없이는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정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정도 그렇지 않다. 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아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either는 부정문 뒤에 또 하나의 부정문을 쓸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면, 자, neither 동사 주어 이 형태가 되잖아요. 자, 이때 이 and과 neither를 하나로 합친 게 바로 우리가 등위 접속사 배울 때 배웠던 no가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nor 뒤에 도치 일어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nor도 등위 접속사고. 그러니까 결국 등위 접속사 nor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과정을 다 아는 학생한테는 nor는 부정문 뒤에다가 또 하나의 부정문을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등위 접속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을 모르는 학생한테는 이걸 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 이 이후에서 왜 도치라는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장소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강조할 때 일어나는 도치 현상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동사가 지금
자, 일반 동사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비동사가 쓰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비동사 같은 경우야 우리가 기존에 봤던 도치 방법에 의하면 바로 주어 앞으로 도치를 하면 되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봤던 방법에서는 주어 앞으로 바로 도치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강조되는 문장에서의 도치는 동사가 일반 동사라 하더라도 또는 비동사라더라도 상관없이, 즉 한마디로 동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바로 일어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문장의 어딘가 다른 데에 있다가 문장 시작으로 이동한 건지, 왜냐면 강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문장 시작으로 이동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강조된 건지 원래 자리가 여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only에 대해서 얘기할 때처럼. 자, only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뒤에 부정어가 따라 붙었을 때, 아, 그래, 얘가 강조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문장의 시작에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커마가 찍혀서 분리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도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커마가 찍혀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원래 보셨던 문장에서는 커마가 없었죠. 그러니까 커마가 장소 방향의 부사구 뒤에 따라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가 강조되어 이동했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보세요. 지금 문장 시작에 있는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 그 어떤 대상도 커마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얘가 이동한 거냐 아니면 원래 자리가 여기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예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앞서 봤던 도치구문 같은 경우를 보면, 자,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장소 방향의 부사죠. 자, 커마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또는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경우는 보니까 조동사하고 주어를 도치한 형태죠.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장소 방향의 부사가 아니라 부정어 강조에 의한 도치였다면 이렇게 도치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 방향의 부사를 강조하는 도치 구문에서의 도치 형태는 그 도치될 문장에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 자,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장의 형태에서 도치 일어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 이 조동사가 쓰였다, 장소 방향의 부사가 강조된 문장에서 조동사가 쓰인 문장을 도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조동사와 그 뒤에 동사 원형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한 번에 이렇게 주어하고 자리 바꿈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다른 도치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실수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소 방향의 부사를 강조할 때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요. 자, 지금,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자, 그리고, 자, mother, allies and drug distribution 해서, 자, 얘네가 주어죠. 자, 세 번째 문장까지는 주어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 명사들이었는데, 네 번째 문장에선 어떻습니까? 자, 지금 대명사가 주어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속는단 말이에요. 자, 대명사가 주어인 부분에서는 도치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올바르게 쓴 건데, 다만 여기서 얘가 장소 방향의 부사의 강조에 의한 주어 동사 도치가 아니고요. 자, 요만큼이 관계대명사절이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서 왜 도치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고, 그래서 장소 방향의 부사를 강조하는 도치에서요, 도치되기 이전에 이렇게 관계대명사절 끼워 넣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인데, 자, 이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익숙해지면 되는 문제니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자, 수식어구가 끼어들었을 때 이거 제쳐내고 주어동사 도치하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사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 맞죠? 그러니까 here, she, comes가 됐어야 됐다. 근데 이제 요거 잘못 보고 또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은 깊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형용사절 끼어들어서 얘를 수식하는 거고, 자,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났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죠? 자,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도치하면 되는데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도치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걸 관계대명사절로 속일 수도 있으니까 문장을 좀 꼼꼼히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among이라는 전치사구가 어째서 장소 방향의 부사를 만드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among이라는 전치사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는 무엇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내가 가운데 서 있고 사람들이 나를 삥 둘러서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삥 동그랗게 둘러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 among이란 전치사구가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among은 무엇 중에서니까 이건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방향은 더더욱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among이라는 전치사가 만들어내는 그 현상을 생각해 보시면 아, 그래, 쟤는 공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맞다. 왜냐하면 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다. 요걸 연상하시면 얘가 장소 방향의 부사가 된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강조됐을 때 사실 이게 도치가 된 것뿐이지 원래는 그냥 비동사 뒤에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따라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강조된 문장에서의 비동사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받은 선물들 중에는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자, 테이블 아래 그 개가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방향의 부사구 강조에 의한 도치는 첫 번째, 자, 일단은 일반 동사라 해도 조동사 도움을 받지 않고 도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얘가 문장 시작으로 강조돼서 이동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커마를 동반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과,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조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조동사와 그 뒤에 동사 원형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도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해석적으로 봤을 때 비동사의 해석이 자, 어디에 존재하다, 어디에 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144-2번 보시면요. 자, 지금 보니까 that developing economies are faced with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지금 얘가 접속사잖아요. 그렇다면 동사가 한 번 더 나와야 되겠죠? 여기 동사가 있고, 자, 그러니까 주어진 선택지에 자, 일단은 C번은 못 들어가겠군요. 얘가 접속사라는 건 얘가 종속절을 이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장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접속사가 있다면 동사는 2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접속사가 있는데 동사는 지금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동사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니까 C번은 안 되겠고, 자, D번의 경우, 자,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관계대명사가 되죠. 자, 그러면 얘도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야. 그러면 접속사가 2개니까 동사 몇 번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3번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D번을 집어넣는다면 동사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that의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 자, 이 둘 중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동사가 2개가 되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전치사가 지금 목적어를 갖지 못하고 있죠, 자기 뒤에. 그러니까 이 that의 역할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A나 B 중에 뭘 집어넣는다고 해도 여기 동사가 들어갈 거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니까 동사 하나를 책임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다 라고 보면, 자, 얘는 수식어니까 빼버리고,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장소 방향의 부사구를 만드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절 얼마든지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식어니까 드러내면 결국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도치된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도치됐다는 건 빈칸 이후에 있는 대상이 주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주어가 뭔가 봤더니 자, infrastructure. 자, 그리고 lack. 부족함이죠. 자, 그래서 A and B 구조가 되죠. 우리가 뒤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A and B는 복수 취급을 받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관계대명사절 기왕에 만났으니까 해석 연습 한번 해보시면, 자, developing economies are faced with, 자, 즉 발달하고 있는 이 경제 상황에서 마주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는 자, 형편없는 어떤 기반과 그리고 lack of foreign exchange 이렇게 되니까 외환의 부족, 그렇죠? 외환의 부족이라는 것이 비동사가 들어가니까 존재한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B번이 되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자, as 같은 경우는 양태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이고 동등 비교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than 같은 경우는 more than, less than 이렇게 되면서 우열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보기 좋게 정리해 보면, 또는 우열 비교가 되면 뭐나, 자, 이 형태가 되겠죠. 자, 이때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비교 구문에서의 도치라고 볼 수 있어. 자, 이 부분이 다 비교니까. 자, 근데 이 비교 구문에 있어서의 도치는요, 일단 첫 번째, 다른 애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도치가 임의적입니다. 자, 임의적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밑줄 친 부분에 오류 찾기 정도의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주고 선택지를 줘야 되니까 이게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빈칸을 주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법 문제로 출제된다면 얘도 맞는 답이 되고 얘도 맞는 답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우리한테 또 다가오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도치가 임의적이긴 한데, 자, 주어가 대명사라면, 얘가 대명사라면 도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명사가 아니라면 둘 다 맞는 게 되죠. 그치? 그때는 이쪽을 우선으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비교 구문에서 두 번째 비교 짝꿍 뒤에서의 도치는 임의적이다. 단 주어가 대명사라면 도치할 수 없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뒤에서 문장이 연결됐을 때 주어가 대명사만 아니라면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만나게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략이고 그 두 번째가 도치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쓰시고 의사소통을 하실 때는요, 짧고 간단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 수험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한 더 간결하게 쓴 걸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면선 하는 걸 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는 걸 우선으로 보는데, 자, 다만 도치의 경우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라면 안 하는 쪽을 더 우선시합니다. 이건 우리가 문제 풀 때 몇 번 만나게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게 비교에서의 도치죠. 그러니까 비교에서의 도치는 일단 첫 번째, 주어가 대명사라면 도치할 수 없고 그 외에는 임의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태부사절 같은 경우라면, 자, 우리가 부사절에서 배웠던 양태부사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애들 있죠. just as, 그리고 so. 자, 이 형태라면, 이게 다 주어진다면 사실은
큰 걱정이 없어요. 보자마자 양태부사절인 걸 바로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냥 as의 경우에도 얘가 양태부사절 접속사의 기능이 있죠. 사실 이 just had so에서 just하고 so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just와 so가 보이면 보자마자 양태부사절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as하고 겉모양에선 차이가 없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as가 참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접속사라는 거죠. 양태만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나타내는 것도 이유만 나타내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양보의 부사절이면 편하죠. 얘 앞으로 보어나 수식어가 나왔을 때만 양보부사절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서는 사실 우리가 접속사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태부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태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 자, just as가 just so가 생략됐다고 본다면 자, 이 정도 형태를 만들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워낙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니까. 근데 양태라는 말은요, 이 두 문장이 서로 동일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동일한 얘기. 자, 물고기가 물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공기를 필요로 한다. 자, 어때요? 양쪽이 동일한 얘기를 하죠? 누구도 필요로 하고 누구도 필요로 한다. 자, 양쪽 다 동사를 필요로 하다니까 need를 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자, 뿌린 대로 거둔다. 자, 무엇한 대로 무엇한다. 역시 이것도 양태부사절인데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경우는 동사를 동일하게 썼고 두 번째 경우는 동일한 동사를 쓰진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동일한 동사를 썼을 경우에는 여기가 반드시 도치가 되는 걸 우선으로 보는데 즉 동사 1, 동사 2라고 했을 때 동사 1과 동사 2가 같으면 이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게 같은 의미는 아니니까 동일한 동사는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자, 이때는 도치가 임의적이에요. 자, 임의적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다만 이 모든 상황에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주어가 대명사라면 자, 이때는 도치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비교구문에서의 도치와 양태부사절에서의 도치의 공통점이라면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를 안 한다. 자, 이게 공통점인데 비교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거고 양태부사절에서는 자, 일단 자, 주어가 대명사라면 도치하지 않는데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동시에 나오면 이쪽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자, 다만 양쪽의 동사가 동일하면 반드시.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자, 비교에서의 도치와 양태부사절에서의 도치는 자, 일단 공통점은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비교에서는 주어가 대명사라면 하던 말든 상관없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안 하는 쪽을 우선으로 한다. 반면에 양태부사절은 양쪽의 동사가 동일하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양쪽의 동사가 동일하지 않다면 도치는 임의적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안 하는 걸 우선으로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접속사 as의 기능이 워낙에 많다 보니 얘만 보고 바로 양태부사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did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대동사라는 동사가 있죠. 앞에서 언급했던 동사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do, does, did를 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숙제 다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Yes, I finished my homework. 근데 우리 실제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Yes, I did.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did라는 동사가 finished my homework라는 동사 이유 전체를 다 대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did가 쓰였다는 건 앞에서 쓰인 went란 동사를 그대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as did they go 정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그곳에 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여자도 그곳에 갔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데, 자, 동일한 동사를 썼으니까 도치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동일한 동사를 썼으니까 아, 얘가 양태부사절이구나. 왜? 양태라는 건 양쪽 문장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얘기를 하는 게 양태부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아, 이게 양태부사절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대동사가. 자, 그리고 양태부사절에서 동일한 동사를 썼으니까 도치하는 게 맞는 건데, 다만 조건이 하나 어긋났죠. 주어가 대명사라면 도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접속사 as가 쓰였고 대동사가 쓰이고 있어. 자, 대동사가 쓰였다는 건 앞에 동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두 문장에 동일한 동사가 쓰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보셨지만, 자, most of 또는 all, the last of, 주어를 누구로 봐요? 자, 얘를 주어로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고 동일한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반드시 도치해야 되는 조건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올바르게 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문장은 지금 비교 문장에서의 도치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를 does he 이렇게 썼다면 이건 잘못된 게 되는 거야. 왜?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자, 이 경우에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니까 도치를 했는데 안 했어도 상관없는 거다. 그러니까 my brother does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 does가 쓰인 것도 사실 뭐겠어요? spend. 동일한 동사를 똑같이 쓰지 않기 위해서 쓴 대동사겠죠. 그러니까 이 대동사라는 게 양태부사절에서는 특히나 좋은 단서가 되는 게 접속사 as가 양태의 뜻만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동사가 쓰였다는 걸로 미뤄봤을 때 아, 양쪽이 같은 동사를 썼다는 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양태부사절 접속사로 쓰였구나라는 근거와 그리고 도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동일한 동사가 쓰이는 건 도치의 필수적인 이유가 되지만 주어가 대명사기 때문에 잘못됐고 대명사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었고, 자, 이 경우에는 주어가 대명사라면 불가능했고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라면 도치를 했어도 안 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요. 주어가 대명사일 땐 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 145-1번 보시면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자, Newton reasoned 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요 앞에 커마, 요 뒤에 커마 있는 걸로 봤을 때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일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고 있냐면 적어도 이 자리에 등위 접속사는 못 들어간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등위 접속사라는 건 내가 연결할 대상 하나가 완전히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커마 이전에서 문장이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실제로 만약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라면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자, 얘는 일단 문장 구조상으로 지금 연결할 문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형태니까 못 들어간다 라는 형태로 답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나머지 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A번, B번, D번이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를 지금 주어졌다는 거죠. 부사절 접속사를 지금 출제자가 선택지에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다면 지금 여기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장이라면. 그런데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절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 얘가 주어고 얘가 도치되어 있는 동사란 얘기인데, 접속사가 만약에 없다면 가정법 도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접속사 if가 생략되면서 가정법에서는 도치가 일어나니까 접속사가 없다면 아, 가정법 문장을 도치했나 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접속사가 제시된 상황이니까 적어도 얘 뒤에서 도치가 일어나진 않겠죠. if의 경우는 접속사가 생략되고 나서 도치가 일어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when이냐 아니면 reasoned냐를 떠나서 우리가 접속사를 남겨놓고 분사 구문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분사 형태가 아니라 본동사 형태잖아요. 굳이 일반 동사 had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일반 동사거나 아니면 대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겠죠. 근데 일반 동사라고 보자면 이 when이 여기 들어갔을 때 주어 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같은 이유로 답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까 얘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석적으로 간다면 사실은 어떤 문장의 형태였던 거냐면 자, had listened. 요만큼이 대과거 시제 동사죠. 자, 이 동사와 이 동사가 서로 다른 건가요? 자, 시제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볼까요?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자, am도 비동사, was도 비동사, had been도 비동사. 똑같은 비동사인데 뭐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시제만 다른 거야.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예증했다. 여기서도 예증했다. 다만 얘가 한 시점 전에 시제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같은 동사가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as라는 접속사를 양태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양쪽에 동일한 동사가 쓰였으니까 도치는 일단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주어. 자,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죠? 자, 그럼 도치가 이루어진 거고, 이 이하를 다 생략한 거죠. 동일한 대상에 중복되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케플러가 that 이하를 예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뉴턴도 that 이하를 예증했다. 이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양태 부사절이라는 걸 일단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근거는 대동사 활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양태라는 게 양쪽에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형용사 보어 강조에 의한 도치인데요. 자, 우리가 보어라고 한다면 형용사만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주어, 자, 비동사 이렇게 쓰였다면 이 뒤가 보어 자리잖아요. 자, 그런데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명사의 경우는 어차피 주어와 보어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자리 바꿔봤자 소용이 없어요. A는 B다, B는 A다.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명사 보어일 때는 도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형용사 보어가 문장 시작으로 갔을 때 주어 동사의 도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o that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 왜? 여기 동사인데 일반적인 문장이라면 주어 자리 아닌가요? 그렇죠? 자, 주어라면 명사여야 되는데 얘가 피곤한이란 형용사야. 형용사가 문장 시작에 나왔어. 더군다나 동사는 비동사야. 자, 형용사라면 문장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자기 뒤에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얘 뒤에 자기가 수식할 명사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얘는 보어 역할을 할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있지 않고 문장 시작으로 이동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형용사 보어 강조에 의해서 도치가 됐구나.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so that 문장을 이용한 문장을 도치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는 사실 물론 우리가 뭐 요거 보고 바로 도치하고 외워도 되지만 실제로 문제로 보면 그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o that 구문의 도치는 시험에서도 자주 활용이 되는데 자, 예제 하나 보시는 걸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문제 보시면요. 자, 먼저 자, 접속사 that 이후에 자, 주어, 동사, 자, 얘 과거분사죠. 비동사 pp니까 자, 수동태죠. 자, 문장이 여기서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that 이하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that 이하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말은 얘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명사절이거나 아니면 부사절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자, that 이하가 완전한 문장이 부사절이 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자, 어떤 경우에요? so that 또는 such that 형태의 문장이 됐을 때 that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 부사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만약에 A번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보어. 완전한 문장이 돼버려요. 그렇죠? 자, B번은요.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죠. 자, 주어, 동사, 보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아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답이 안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C번 같은 경우, 나름대로 뭔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자, 지금 이 부정의 빈도부사가 문장 시작으로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됐죠. 자, 부정어 강조에 의한 도치니까 얘는 일반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일 거예요. 그러면 have, pp가 되면서 시제는 완료 시제가 됐군.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사실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B번하고 D번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how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보어가 지금 앞으로 이동한 거니까 사실 얘 뒤에서 보면 주어, 동사, 보어로 이미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가 접속사고 얘가 접속사죠. 자, 접속사 2개 나오면 동사 몇 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동사가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동사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접속사가 하나 쓸데없이 쓰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C하고 E밖에 없는데, 자, 지금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구나. 자, 우리는 지금 C를 집어넣든 E를 집어넣든 이 빗금 전까지가 완전한 문장이 돼버린다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대시 이끄는 완전한 문장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사절로 만들어야 이 문장을 옳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that 이하가 완전할 때 얘가 부사절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so that 밖에 없죠. 자, 이렇게 풀어내는 게 so that 강조의 도치 구문이에요. 이 that이 부사절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건 제가 부사절 설명하면서도 참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왜? 일반적으로 that이 이끄는 완전한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한해서 부사절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 원래 문장을 보면요. 자, 이만큼. 자, 얘가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가 접속사니까 동사 하나를 책임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인 요 앞까지가 관계대명사절. 자,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는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exerted 요 형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원래 문장으로 보면 주어, 동사, 자, 요 부분이 뭐였어요? 보어였던 거고 so that이니까 여기 이후가 부사절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때 이 보어 자리에 있던 so that이 문장 시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터네이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커서 그 결과 얘네들은요, 자, 이 기관차, 철로에 있는 기관차를 그들의 철로에서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봤던 so that 문제에서 특히 so that 이 보어 강조 도치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문제 중에 하나에 속해요. 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석할 정도가 되셔야 돼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근데 문제 질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that 이하의 문장 구조에 의해서 so that, such that 이 정도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보어가 강조돼서 도치된 형태를 일으킨 게 2번이니까 얘가 올바른 답이다 라고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장담하건대 이 문제는요, 겨울방학 때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도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봐도 낯설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개개인의 어떤 능력차가 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가 있고 이걸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도치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던 4개 단원에 대한 좀 짤막하지만 보충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에 제가 도입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진 않아요. 정규 수업이 아니니까 다 다루진 않는데 이 해당 각각의 단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거만큼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로만 좀 압축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서 좀 안 다뤄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 이 단원에서 사실은 난 이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는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론을 다 배웠다고 해서 이제는 문제만 풀 거야. 자, 이거 답 뭐지? 답 뭐지?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선택지가 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론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이유는 겨울방학 문제풀이 과정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내가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 단원에 대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아는 게 기본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복습 많이 하시고, 공부는 결국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겨울방학 문제풀이 과정에서 반가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마치겠습니다.